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FAT 1급 제30회 기출문제 실무 수행의 네 번째 문제 매입거래 3점짜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산서죠. 자, 전자계산서 파란색이니까 매입이고 계산서니까 3번. 좀 있어요. 53번 면세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영업팀 업무용 도서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이랬습니다. 자, 업무용 도서는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외상으로 했다고 해서 외상 매입이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죠. 미지급금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입력으로 하라. 네, 우리가 앞 시간에 수도 앞에 문제 풀 때도 얘기했지만 전자 계산서 세금이 없단 말이죠.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세금도 없는데 왜 내가 이걸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과세사업자는 전자 계산서 또는 그냥 계산서 합계표를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세가 없어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다. 계산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자, 9월 10일 거 이렇게 입력합니다. 날짜 10일 날 53번 면세 매입이다. 네, 품명은 영업 고수가 되는 지름길. 자, 10권에 수량이 10개에 19,000원이고요. 금액은 그래서 190,000원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예스 출판사가 되겠고 전자니까 1번 전자 입력으로 합니다. 분계는 3번 혼합 분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상품이 아니고 도서 인쇄비. 이 책 업무용 도서를 사잖아요. 그러면 다 도서 인쇄비라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서 인쇄비 826번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190,000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ES 출판사.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변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하시고 차변에는 도서 인쇄비라고 하는 판매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은 53번 면세 유형으로 유형 선택 정확히 해야 되고. 자, 다음 페이지 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문제는 매입거래 카드 매출전표가 보이고요. 영업부 직원이 신규 거래처 방문 후에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았다요. 신규 거래처 방문 후 출장지에서. 그러니까 거래처 접대한 거 아니죠? 출장 간 겁니다. 출장 가가지고 거기가 이제 지방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숙박비로 결제했으니까 비용의 계정 과목은 여비 교통비다. 800번대 8XX 여비교통비 812번인가 그래요. 자,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아니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7번 카드 과세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다. 자, 날짜는 9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12일 정확히 입력하시고 57번 카드 과세 매입 오른편 단수 눌러서 카드사는 국민카드사 확인 숙박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합계를 넣어주세요. 143,000원
거래처에는 호텔 이름을 넣어주세요. 부산 호텔. 전자세금란에는 이거는 카드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분계는 4번 분계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네, 4번 카드 분계 했더니 미지급금 국민카드 딱 맞았죠.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을 거니까 자산 처리한 거 요거 딱 맞았죠. 자, 그런데 상품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숙박비는 여비교통비 812번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숙박비 개정과목 상품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812번으로 고치고 지나가야지. 그냥 분계 미지급금 잘 떨어졌구나 하고 끝에 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다 분계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지금 5번까지 했죠. 6번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매입거래 3점. 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신규 취득한 토지에 대한 토지 정지 작업을 안전건설 주식회사에서 실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관련 대금은 다음 달 초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달 초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부채, 미지급금.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토지 정지 작업. 토지 관련 비용은 이 매입세 요 28만원 받을 수 없어요. 공제를 못 받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들 매입세 공제 못 받죠. 그래서 이 토지 정지 작업 하면은 이 세 공제 안 받겠소 하게 뭐예요? 54번 불공. 이거 불공으로 안 하면 틀려요. 자, 그래서 9월 17일 이게 54번 불공입니다.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0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선택. 그리고 여기다가 토지 정지 작업. 수량 단가는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280만원. 거래처에는 안전건설. 전자세금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무슨 분계 해야 될까요? 혼합분계. 혼합분계 해야 되죠. 자, 상품이 아니라 토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죠. 토지.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자, 내려와서 대변은 나중에 주기로 했죠. 다음 달 초에. 미지급금 308만원 다 미지급금이죠. 네, 거래처는 안전건설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차변합계 308만원, 대변합계 308만원. 그래서 이 불공으로 유형을 처리하면은 위에는 부가세가 이렇게 있지만 밑에 분계는 부가세가 따로 분계 안 되고 어디에? 자산이면 자산에 포함돼 버리고 비용이면 비용에 포함돼 버리죠. 그래서 밑에 분계는 불공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분계가 없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산과 비용에 포함돼 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불공이라는 것을 잘 선택해야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의 7번째 문제가 마지막 문제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4점짜리인데, 자, 보통예금에서 찾으신 금액 납부하는 거네요. 납부하는 거.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답니다. 그래서 7월 25일 날짜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요. 평가 문제는 6월 30일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납부 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여기 역삼세무서 이걸 입력해라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엔 6월 30일 거 참고를 안 해도 여기 납부한 세금 나와 있고 날짜 있고 거래처 있고 굳이 확인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7월 25일 일반 전표에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에요. 예, 일반 전표에 7월 25일 자, 부채가 감소되는 게 어디예요? 차변이죠. 예, 그래서 미지급 세금 미지하면 미지급 세금 뜨죠. 우리가 부가가치세 정리할 때 납부할 세액을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대변에다 잡아놓잖아요. 7월 25일 날 납부했으니까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해야 되겠죠. 거래처는 거기 통장에 찍혔어요. 역삼. 예, 금액은 7426,750. 대변에 103번 보통 예금이고 거래처는 국민은행. 그리고 7426,750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말씀. 네. 그래서 그래도 이거 6월 30일 거 나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한번 지금 봅시다. 6월 30일 거를 보면은 미지급 세금 역삼세무소에 요거 잡혀 있잖아요. 746 역삼세무소에 7426,750 미지급 세금 대변에 잡혀 있으니까 오늘 이게 차변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6월 30일 거 조회를 굳이 안 하고도 충분히 7월 25일 거래 입력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4점 부가가치세 실무수행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다음에 문제 4번은 결산 정리 분계 문제인데 8점이죠. 한 개당 4점씩. 첫 번째 1번은 수동결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자연미는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결산 시에 자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뭘 자산으로 대체할까요? 재고. 미사용한 것은 자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2019년 말 소모품 사용액이 220이다. 우리는 자산으로 대체하려면은 미사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사용액을 알아줬네. 그러면은 조회를 해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조회를 해보느냐? 합계잔액시산표에 비용으로 총 잡혀있는 게 얼마가 잡혀있는가를 봐야죠. 220만 원보다 더 잡혀있겠죠. 그럼 나머지는 미사용액인 거죠. 소모품 구입할 때 전부 비용으로 잡아놨으니까. 그래서 12월 31일자 합계잔액시산표를 봐야만 이건 할 수 있어요. 자,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자에 여러분 거는 지금 소모품이 다 정리가 돼버렸으니까 저하고 숫자가 달라졌겠죠. 예. 여기에 소모품 B라는 건 여기 판매관리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자, 이게 350만 원이 지금 차변에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20만 원을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산 처리할 거는 120만 원을 치죠. 130. 220이죠? 예. 220을 이 중에서 지금 여기 350인데 이 중에서 220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30은 자산 처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와가지고 12월 31일자에 여러분은 이렇게 넣겠죠. 차변에 소모품 자산
172번. 금액 220을 뺀 130. 대변 소모품 B 비용에서 취소 830번 130만원. 이렇게 했어야죠.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합계잔액사항표에 가서 다시 조회해보면 소모품 B가 220으로 돼 있어요. 가볼까요? 합계잔액사항표에서 조회를 다시 누르면 이제 판매관리비에 소모품비를 다시 보면은 자 여기 소모품비가 220만원 사용액으로 정리가 돼 있죠. 예. 130만원은 어떻게 했어요? 소모품비 대변에 적어가지고 비용을 취소시켰잖아요. 이 130은 어디로 갔어요? 자산으로 올라갔죠. 저 위에 저 자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재고자산에 여기 소모품 130만원 잡혀있죠. 그래서 바로 합계잔액사항표를 가보면 이렇게 딱딱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비용에서 빼가지고 자산 처리된 거예요.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요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차분하게 계산해야 돼요. 이거. 예. 문제를 너무 쉽게 보면은 요 220만 원을 자산 처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립니다. 결산시 자산 처리로 대체하는 것은 미사용액, 재고를 자산 처리하는 거지 사용액을 자산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액은 비용이어야 돼요. 비용. 그래서 지금 합잔에 가보니까 비용으로 돼 있죠. 220만큼이. 자, 해서 요거 좀 주의해서 해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2번은 자동 결산 문제.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하고 전표 추가만 누르면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줬네요. 재고자산 영양크림 뭐뭐뭐 해서 합계 요거 입력하면 돼요. 기말상품 재고액에다가 요 금액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거는 건물 비품 따로따로 입력하는 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3번 입력해야 되겠네요. 기말상품 재고액에 3970000 넣어야 되겠고, 감가상각비에 건물과 비품으로 나누어서 800과 120을 입력하면 되겠네요. 평가 문제.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뭐 수동결산 굳이 할 필요 있나요? 이게 더 쉬운 거.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해서 자동결산 하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메뉴에 결산의 메뉴에 있죠. 여기 가가지고 자,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로 항상 넣습니다.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여기 상단에 있어요. 네, 거기다가 39700 플러스 엔터. 그러면 뭐가 계산돼요? 요 상품 매출원가가 딱 1억 5,836만 5,636원으로 계산되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어디 있어요? 조금 밑에 여기에 있죠. 감가상각비 건물란에다가 800만원 8 플러스 엔터 치고, 차량 운반구 없고 비품란에다가 120만원 12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위에서 전표 추가. 그리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 닫고 궁금하시면 일반 전표에 와서 조회 눌러보면 매출원가 대체분계 이렇게 넘어와 있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건물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변에 감가상각비 920만원, 대변에 203번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80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거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120만원. 이렇게 자동으로 전표가 입력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 8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회계정보 분석 문제가 있죠. 회계정보 분석 문제. 자, 자연민의 입력 자료 및 회계정보를 조회하여 답안 수록 메뉴에 해당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조회라고 그랬으니까 손익계산서를 열어놓고 몇 월 달로 조회해야 됩니까?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조회하여 전기분 주당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전기분이니까 그냥 12월로 조회해서 전기분은 이걸 보면 안 돼요. 이건 단기니까 이쪽 걸 봐요. 전기분. 주당 손익 절사 방법 절사를 해라 이랬는데 이것도 여러분 기능모음 쓰면 좋다고 그랬죠? 기능모음에 주당 손익 여기 전기 여기다 계산. 주식수가 몇 주예요? 만주. 여기다 만을 입력. 전기에다가 여기다가 10000 엔터. 계산기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6891 딱 떨어졌죠? 답이 6891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라 그랬습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얼마냐? 그러면 확정신고시니까 1기 확정은 4월부터 6월로 조회해야 되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렇게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서 4 엔터 6 엔터 하면은 이제 작성이 됩니다. 저장된 데이터가 있네. 여러분도 저장된 데이터 있던가요? 예, 그러면 이용해요. 불러옵니다. 확인. 예, 그래서 뭘 물어봤냐? 이거 물어본 거죠. 고정자산 매입세액. 자, 세액난에 200만원. 답은 2번이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시면 되는데, 네, 30회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이 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네.